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돌아보면 저도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 들을 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왜 좋았을까? 지금 돌아보면 좀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통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의외로 소통이 힘들어요. 알고 보면 다 자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이란 것이 있어서 그걸 내려놓고 소통하는 기회는 인생에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본문을 들을 때 그때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왜 좋았을까? 그때는 사실은 선생님도 없고 선생님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그 어떤 진리만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리만 이렇게 오롯이 남아서 나는 사라지고 진리만 드러날 때 그것을 또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과 이렇게 공명하면서 그래서 그런 소통이 진정하게 통하는 느낌 그런 게 인생에는 굉장히 귀하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인간과 인간이 진리를 통해서 만날 때 그때 진리만 딱 오롯이 있고 인간은 사라지는 그래서 진리를 이제 동양에서는 우리가 법이라는 말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법이 첫째고 인간은 둘째인 그래서 그런 경험은 소중한 것이 한번 그런 걸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웬만하면 어떤 인간관계도 가급적이면 그 법이 첫째고 인간은 나중이 되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면 참 편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법에 맞는가만 따져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흔적이 없는 거죠. 그 뒤로. 그래서 인생에서도 이렇게 통하는 기회를 가지는 건 참 좋은데 지금 TV 화면을 통해서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또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서로 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 사이에 진리만 남고 모든 인간적인 것은 떨어져 나가는 다시 말하면 본질만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나고 현상은 좀 부차적인 것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또 진리를 주제로 마음 공부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오늘 지난번 우리가 에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고가 고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깨닫고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그러니까 단추를 첫 번째 잘못 채우면 줄줄이 잘못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 할 때 무지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 가유인 현상에 미혹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른다 그럴 때, 그러니까 우선 쉽게 말해서 모른다 그럴 때 뭘 모르느냐? 본질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딱 깨놓고 말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건 다 현상이죠. 현상은 잘 알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현상을 아는 데는 다들 도사가 되었고 또 귀신이 되어 있다고. 귀신같이 안다는 거죠. 현상은 이렇게 잘 아는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을 몰라서 그게 무지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현상을 옛분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 현상이거든요. 이걸 가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는 임시 가짜예요. 유는 있을 유자. 이 현상은
임시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식생활이 많이 좀 바뀌어서 아침에 밥을 먹든지 또 간혹 빵을 먹을 때도 있지요.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크루아상과 커피를 마실 때 뭐 현실이었죠. 실감 속에서 맛있게 그렇게 먹었죠. 자,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불과 지금 몇 시간 전인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분명하던 이 그 맛있는 빵과 커피가 지금 돌아보면 지나갔잖아요. 그죠? 몇 시간 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여러분 정말 디테일에 있는데 아주 세밀한 곳에 공부가 있는데 지금 가유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임시로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먹었던 이 빵과 커피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돌아보면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나갔는가? 완전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런 대목이.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내가 이렇게 몸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가 할 때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 그때는 그렇게 생생한 사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이 참 신비예요, 신비. 지나가고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빵과 커피를 마신 그것이 지나갔듯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모양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찰나에 나타나서 찰나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제가 촉감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물이 좀 따뜻하네요. 미지근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물을 제가 서로 느끼는데 이것이 찰나간에 지나가는 것이라서 이것의 존재가 임시로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통할 때는 갑자기 탁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임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임시 가짜가 진짜 가짜 할 때 가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굳이 안 하더라도 임시로 있다는 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리모컨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촉감도 느끼고 여러분 컬러도 까만색 보이시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거의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커피와 빵 맛을 그때는 사실이었는데 잠깐 지나가고 나니까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지는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는 마치 어젯밤 꿈처럼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리모컨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사라진다는 시간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쁜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데 없다.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리모컨을 만지는 나의 본질. 예, 지금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본질은 누구에게나 지금은 없고 언젠가 본질을 얻는다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있고 없고의 그런 차원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모든 것이 본질이 느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 본질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이 현상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이 재밌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본질은 이 우리 깨어 있는 이 의식은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조가 되는 이 세계에 우리가 밝아진다. 그러면 본질의 입장에서는, 본질이 깨어나면 의식은 이렇게 여여 같고 부동,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가유, 모든 현상은 임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질을 모르면 이것을 사실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꿈 속에서는 꿈이 사실처럼 느껴져요. 깨고 나면 그게 꿈이지만. 그러니까 이 가유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으면,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현상은 가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유인 현상에 이 본질이 깨어나지 못하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있다고 이제 믿게 되니까 집착이 생긴다. 이것을 미혹한다.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길 잃을 미자에 혹은 홀릴 혹자. 그러니까 길을 잃고 홀린다. 어떤 길을 잃느냐. 본질이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서 이 현상에 나가서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폭 빠지는 거죠. 이게 미혹인 거죠. 이게 무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이 사실이,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모든 병의, 마음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인 상태가 살다 보면 이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현상만 알고 본질은 모른 채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습관이 쌓이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것에 자꾸 좋다 그러고 싫은 것은 싫다 그러고 그 습관이 쌓여 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유비라고, 전문 용어로는 유비, 계속 하고 보세요. 지금 박수 소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박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이걸 집착하면 못 보내고, 이미 지나갔는데 불구하고 못 보내고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이 왜곡되는 것을 유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습관이 자꾸 쌓이면 결국은 이 집착하는 어떤 주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에고, 지난 시간에 1시간 내내 에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를 지난 시간에는 분별식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용어로는 분별심이라고. 그러니까 에고의 특징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본질은 전체라서 항상 본질을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니까 본질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되지. 본질은 하나예요. 본질님, 하나님이에요. 근데 현상은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서 다양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다 보면 분별하는 이 주체가 강화된다. 이 습관이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주관이라는 것이 강화되어서 이제 주관이 생긴다. 지금 이해되시죠? 본질과 현상에서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알면 그 습관이 자꾸 쌓여가지고 현상을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좋다 나쁘다 하니까 그런 분별심에 의한 주관이 이제 생긴다. 분별심을 주로 이제 몽키 마인드라는 말로 참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에고가 생기면 에고의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한테 보이는 세계는 에고의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에고는 전부 다 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서 에고마다 세계관에 따라서 그 세계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난 시간에 돼지 눈에는 모든 세상이 돼지 세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무지에서 무지의 습관이 쌓여가면 주관이 생기고 주관이 생기면 객관이 생긴다 이거예요. 객관. 이 세계가 에고의 세상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은 어느새 이 습관이 이미 들어있는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지요. 그러면 내가 주관이 있고 그리고 이 세계가 객관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인정이 되면 이제 우리한테는 인간한테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 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신체로 촉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나 감정 같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인식하는 이걸 이제 또 한자로 이렇게 누군가가 친절하게 예쁜들이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런 이제 전문 용어를 쓴다면 안, 눈 한자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으면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나죠. 지금 저를 보시죠. 제 말 들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관이 저의 모습과 이 말이라고 하는 객관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재미있는 것은 우리들은 어떻게 훈련되어 있느냐 하면 접촉하자마자 제일 먼저 오는 게 좋다 나쁘다예요. 그러니까 불행히도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즉각 좋다 나쁘다고 하는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는데 좋다 나쁘다가 된다. 그럼 좋다 나쁘다를 한자로는 호, 좋을 호자에 나쁘다고 하는 오거든요. 그러면 이 좋아하고 좀 미워하는 이것이 짙어져서 애정이 생겨요. 좋은 것은 사랑하게 되고 이제 싫은 것은 미워하게 되죠. 애정, 애정 유행가 노래 가사에 보면 모든 유행가는 노래 가사가 애와 정의 이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여기에 지금 길들여져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애정은 바로 또 취사를 일으킵니다. 취는 취한다, 사는 버린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욕망이 일어나면 취하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면 버리게 되는 거죠. 없애고 싶은 느낌이 오거든요. 자, 그러면 취사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좋은데 가지고 싶은데 내 것이 되기가 만만치 않지요. 또 싫어서 보기 싫은데 안 볼 수가 또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는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사와 갈등. 자, 그런 갈등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운 거죠. 요즘 병원을 가보시면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그 동네에 이제 내과가 있어서 가는데 텅텅 비었어요. 예전에 가면 순서가 한참 대기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 가면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마스크를 다 쓰시니까. 예전에는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현저히 떨어졌죠. 그런데 그 옆에 정신과 병원이 있어요. 정신과 병원은 지금 아주 대기 리스트가 엄청 길어요. 그 아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오전에는 부인이 왔다 가고 저녁 되면 남편이 또 왔다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인간 갈등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 갈등은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접촉 시간이 줄어들고 따로따로 생활을 하게 되면 좀 충돌이 덜 날 텐데 지금 훨씬 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는 다 좋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등이 일어나지요. 자, 그래서 고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알고 보면 그렇지, 이렇지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음미를 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을 음미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굉장히 깊은 공부가 됩니다. 굉장히 깊은 공부가 됩니다. 거의 하여튼 이 부분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나한테 고통이 일어나면 그 고통을 역추적하면 무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무지에서 고통이 일어나기까지 이거를 한번 이렇게 계속 음미해보고, 또 실제로 고통이 일어날 때 그 고통을 가지고 역추적해서 이렇게 해보면 제일 처음에 무지가 있구나.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 그 옛분들이 깨닫고 가르쳐 주신 이런 것이 없으면 혼자 이걸 알아내려면 안 쉬울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좋다는 건 뭐냐면 그 선배들이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밝혀놓은 것을 우리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다다익선이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많은 학문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그런 이제 성인들의 말씀을 우리가 잘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은 사실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마음병이 있다 이거죠. 마음 치유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마음병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일어나는가 하는 과정을 내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말이 났으니까 지금 고통이 났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농담입니다만, 아니 부부싸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애를 학교 보내면서 그 자식 때문에 싸웠다 치면 그거 가지고만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부부싸움만 하면 거기서부터 어제 일이 나오고 한 달 전에 1년 전에 일 나오고 결혼식 할 때 연애할 때까지 다 나오잖아요.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보낸 건데 꿈같이 까마득한 일을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건드리기만 하면 이것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이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죠?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생겼을 때 갈등이잖아요. 그럼 그 갈등이 왜 생기는가를 보면 취사가 취하고 버리고 이 문제가 꼭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취하려고 하고 왜 버리려고 하는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또 아주머니하고는 안 싸우죠. 미쳤나요? 근데 우리 집에 아주머니하고는 왜 싸우죠? 가까우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싸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분한테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잖아요. 안 싸우죠. 근데 싸우는 것은 애정이죠. 애정은 앞뒤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사랑은 반드시 정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현상의 법칙이에요. 현상의 법칙이에요. 사랑했다가 정오하는 것은 앞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나는가 했더니 접촉하는구나. 왜 접촉하는가? 6개의 감각기관이 있어서 접촉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접촉하는 주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구나. 또 그 주관에 의해서 이 객관세계가 그려져 있구나. 여러분, 객관세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억 인간이 있으면 사실은 원래 지구는 하나인데 70억 개의 지구가 따로따로 보이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이 투영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에고의 세상과 에고가 이렇게 만들어져, 내가 지금 에고가 없습니까? 에고가 있으면 에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있거든요. 자, 그것이 왜 그런가? 습관이 되어서. 무엇의 습관인가? 이 무지의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초점이 무지에 맞춰져 있다. 뭘 모르나? 현상은 알아요. 본질은 몰라요.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죠. 지금도 말랐으니까 또 한 번 짚고 넘어간다면 지금 제 말 들리십니까? 제 말 들리십니까? 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천하의 똑똑한 분들이, 그 똑똑한 분들이 현상은 다 알아요. 무슨 수학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뭐 온갖 뭐 만들어내시는 분, 예술가 뭐 온갖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다 똑똑합니까 나름대로. 그런데 이해하는 이거를 아는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로 이건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돌아보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가똑똑인 거죠. 똑똑한데 저도 뭐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 받았으면 똑똑하지. 그러나 그게 가똑똑인 거죠. 제가 돌아보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죠. 무지라는 거예요. 바깥의 현상은 그렇게 잘 아는데 그렇게 이렇게 잘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를 그렇게 귀신같이 하는데 불구하고 하는 그놈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여기서 접촉 다음에 호오가 있죠. 좋고 싫은 거. 좋고 싫은 거를 내가 안 해야지. 좋고 싫은 걸 안 하면 뒤에 고통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좋고 싫은 걸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것을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 그 의지보다도 먼저 즉시 좋고 싫은 것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해결되는가? 호오보다도 무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문 용어를 한다면 그 삼독이라고 해서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는 세 가지 독 해서 탐, 진, 치 해서 탐진치 삼독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러면 이 탐진치에서 탐하고 진이 호오예요. 이게 애정이 되어서 치사가 되는, 탐하고 진은 미워하다니까. 탐욕을 부리고 또 진은 원래 눈 흘길 진이에요. 여러분 실감 나지 않나요? 눈 흘길 진이에요. 괜히 눈 흘리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눈을 촉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호오가 탐진인데 결국은 원인은 무지잖아요. 무지를 치, 어리석을 치, 그러니까 탐진 치 할 때 그 치가 무지거든요. 그러니까 탐진도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어리석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어떤 어리석음인가,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본질을 아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한다면 꿈에서 깨면 이게 다 꿈일 때는 탐진이 현저히 줄어들죠. 꿈인 걸 안다면, 꿈인 걸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지지고 볶는데 꿈인 줄 안다면 꿈인데 하고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오를 바로잡는다, 탐진을 바로잡는다 보다도 치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치가 뿌리예요. 모든 것에 지금 뿌리, 지금 무지, 가유인 이 현상에 미혹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애고가 고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 치유 과정은 방금 그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이것도 엄미해 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아픔이 바로잡아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무지가 자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각은 뭡니까? 스스로 깬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깨느냐? 스스로 깬다 할 때 무엇이 깨느냐? 본질이 깬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우리들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각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각은 현상과 본질을 바로 보는 거예요. 현상은 현상인 줄 알고 바로 보고, 본질은 본질인 것을 바로 보는.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을 정견, 바로 보는 거, 이 자각이 일어나면 행동이 아까는 무지에서 잘못된 습관 따라 행동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각이 일어나면 바른 행동이 일어나죠. 바른 행동이. 그래서 무의라고 해서 이런 집착 같은 것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되 함이 없다. 뭐 이런 말을, 노자도 이 말을 참 많이 썼고, 아무튼 지혜로운 분들은 무의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왜 무의가 좋으냐면, 무의는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집착 없이 하기 때문에 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여러분, 흔적 남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뒤끝 없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좋은데 뒤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좀 우락부락한데 뒤끝 없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많은 이런 큰 스승들은 다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를 안 낸다는 건 아니에요. 뭐 화낼 일 있으면 화를 내는데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무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에고가 분별하는 식, 아르말이거든요. 그 분별하는 식이 바뀌어요. 지혜로 바뀌어요.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박혀가지고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오시게끔 전식 득지라고 해서, 전은 돌린다, 식은 에고를, 아르마리를 분별하는 그 마음을 돌려서 득은 얻는다. 뭘 얻느냐?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분별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데 집착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분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분별하는데 거기에 흔적이 없는 거. 그러면 바른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배고프면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밥 먹으면서 온갖 생각을 번뇌망상이 죽 끓듯이 하잖아요. 잠자면서도 온갖 꿈을 또 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전식 득지,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의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세계가 뭘로 보이는가? 법계로 보인다. 진리의 세계로 보인다. 법계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을 파악하는 단어가 법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복습해 보십시다. 법이란 말이 본질도 법이라 그러고 현상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과 현상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법이라는 말을 알아들으면 일어난 것도 현상도 법. 그러니까 법을 되게 인연 따라서 조건 지어서 일어나는 것들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현상은 현상인데, 현상이 뭐냐? 조건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일어난 것들이에요. 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지금 뭐 리모컨, 컵, 여러분, 저 전부 법이에요. 인연 따라 이렇게 일어난 것들이에요. 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어나지 않는 불생불멸, 일어나지 않는 이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의식을 또 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계라는 말은 이 한계 의식의 세계이면서 이 한계 의식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이 삼라만성으로 드러난 것이 그대로 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법계라는 말 하나를 우리가 소화를 하면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고, 처음에는 따로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상은 알지만 아직 본질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안 다음에는 현상과 본질이 하나가 되는 것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쁜들이 현상만 볼 때를 산은 산이다 그랬고,
그리고 본질을 알게 되면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공이니까 산은 산이 아니다 그랬고.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되면 역시 산은 산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이 3단계를 거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법계 하나를 소화하게 되면 세 번째 현상과 본질이 하나인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를 보는 눈을 법안이라고 한다는 거죠. 법계를 보는 눈을 법안이라고 한다. 그럼 이 법이 모양은 리모컨인데 현상은 리모컨인데 본질은 이 리모컨의 본질은 지금 꿈속의 모든 것이 꿈이듯이 생시에서도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지금 마음 혹은 의식이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계가 이렇게 드러나면 보는 주관도 법이고 객관도 법이죠. 그러면 접촉이 일어나는데 무심으로 마음이 무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무심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에서 뭐 TV 녹화를 한다. 떨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떨린다 이거예요. 저도 처음에 많이 떨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떨었죠. 지금은 조금 이제 여유로워졌지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떤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무심이 공부가 되어서 무심이 되면 금방 적응을 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역시 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보면 굉장히 무심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정확한 지혜가 나오겠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무심으로 대하면 현상과 본질이 함께 보기 때문에 얘가 리모컨이 모양은 리모컨이지만 이 본질이 마음이 드러났다는 걸 아니까 재밌는 건 여러분 현상은 이 리모컨하고 제가 다르잖아요. 현상은 리모컨의 본질이나 저의 본질이나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우주의 본질도 같아요. 그러니까 리모컨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과 이 우주의 본질이 같아요. 본질은 언제나 하나예요. 하여튼 공식이에요. 본질은 언제나 하나다. 현상은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것을 일체라고도 하고 만법이라고도 하고 표현은 많지만 그 모든 것의 본질은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의 본질이나 지금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본질이나 같다. 모든 깨달은 분들이 똑같다는 거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참 우리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본질이 무한히 넓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웬만한 것은 받아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면 웬만한 사람 도와주는데도 뭐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한다. 무심이면 수용이 돼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수용이 되면 지혜가 나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평상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평상심을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묘용이라고, 묘한 작용이라고 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평상심은 무심의 상태가 되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이 뭐 나무하고 물 깊고 하는 것이 최고의 묘용이다 이런 예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상심은 있는 그대로 대하는 거예요. 무심은 텅 빈 상태고 평상심은 그걸 작용하는 거죠. 무심을 쓰는 거죠. 무심을 쓰는 것이 평상심이에요. 자, 그러면 충돌이 안 나겠죠. 아까는 갈등이었잖아요. 아까는 내 에고가 있고 에고 눈으로 좋다 나쁘다고 하니까 매사에 갈등이었다가 내가 무심이 되어서 지혜가 나와서 꿰뚫어 봐서 모양은 달라도 다 하나구나 하는 사실을 저절로 체득하고 그러면 인생을 조화롭게 살아가고 그러면 흔적이 없어요. 이때
평상심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걸 옛분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임운 등등이라는 전문 용어를 써서 말했어요. 임운은 운에 맡긴다. 임운. 등등은 뭐냐면 표주박이 물에 떠내려가는 그 모습이 등등이에요. 그래서 등등 가라는 시가 있거든요. 오늘은 임운 등등. 오늘은 운에 맡겨서 등등 흘러간다. 이 모든 세상의 흐름과 함께 흘러간다. 내일은 등등 임운. 오늘은 임운 등등. 내일은 등등 임운.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계율물이 급할 때는 같이 흐르고 고요할 때는 또 같이 고요하고 이렇게 흔적 없이 살아가는 이 평정심. 이걸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거꾸로 가보면 평정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조화로운 삶을 살려면 지혜롭게 평상심을 써야 되고 평상심을 살려면 수용해야 되고 수용하려면 내 마음이 무심이어야 되고 무심으로 하려면 접촉을 해도 내 눈이 떠져서 법안이 심안 마음의 눈, 법의 눈, 법안이 떠져서 이 세계가 법계인 것을 법계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양도 보면서 본질도 보는 거예요. 모양은 분별을 해요. 그렇지만 본질은 또 같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을 법계로 보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혜가 생겨야 되죠. 그 지혜가 생기려면 내가 평소 습관이 발라야 되고 평소 습관이 바르려면 진리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요. 진리는 무엇인가?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현상과 본질을 바로 보는 이 정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견, 바로 보는 것이란 무엇인가? 가전녀는 부처님 직계 제자예요. 무엇이 정견입니까? 무엇이 정견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고통이 일어나는 것과 고통이 소멸하는 걸 봤잖아요. 그 과정의 결론이 이제 정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견이 무엇인지를 세종께, 석종께 여쭈었어요. 자,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고통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보고 고통이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정견이다. 이게 가전년이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한테 정견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고통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보고 고통이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정견이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무지로부터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일어났을 때 그 과정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보면 추적해보면 무지죠. 무지 때문이구나. 그 무지를 바로 잡으면 자각이 일어나잖아요. 자각이 일어나서 의식이 깨어나죠. 그러면 그 의식이 깨어나는 것에 따라서 차례차례 또 다 사라지잖아요.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사라졌다는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분의 말씀은 고통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보고 고통이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정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이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한 분의 말씀일까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 가르침에 충실하다면 자기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를 교과서 삼아서 자기한테 고통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적을 하는 거예요. 쭉 추적해보면 내가 지금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이 결론이 나지요.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 답변해 보세요. 선생님, 내 한 것이 본질이에요. 그럼 저는 묻거든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온몸을 바쳐서 정성껏 이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면 지금은 막히지만 지금 잘 모르겠지만 애쓰면 이걸 뚫어요. 이 벽을.
이 암흑의 무지의 벽을 뚫는 거예요. 이 힘이 답하려고 하는 이 힘이 이걸 뚫어요. 그러면 이게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면 차례차례 모든 연쇄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의 발생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되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가르침이죠. 자, 여기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른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금 가전년이 물은 거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은 교진녀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진녀는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5 비구 중에 사실은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진녀가 또 이 대목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교진녀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교진녀는 뭐라고 했느냐면 고통이 일어난 것과 고통이 사라진 것이 결국은 하나군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현상과 지금 고통이 일어난 이 과정은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니까 사라졌을 때는 본질만 남잖아요. 다 사라지면 깨어있는 이거 하나 남거든요. 현상과 본질을 딱 말씀하셨을 때 교진녀는 그걸 딱 듣고 사라지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군요. 현상과 본질이 하나로군요. 하고 부처님한테 말했을 때 부처님이 딱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야 교진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야가 깨달았구나 이 말이에요. 깨달았구나 교진녀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당신만 이 세상에 당신만 깨달았고 아무도 못 깨달았다가 이 말에 5 비구 중에 한 명인 교진녀가 깨달으니까 부처님이 너무 기쁘셔서 아야 교진녀 했어요. 깨달았구나 교진녀야.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는 걸 이걸 해보면 현상을 잘 보고 현상인 줄 알고 또 본질을 보고 본질인 줄 알면 이것이 하나예요. 그것이 깨달음이고 아라한이 탄생하는 과정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